내게도 첫사랑이 있었다. 마치 커피 한 모금처럼 내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줄 것 같았던 그는 오랫동안 꿈꿔온 내 이상형이었다. 한때 날 심쿵에 빠뜨린 남자 성준 선배가 돌아왔다. 선배도 날 기억하고 있을까? 선배, 제가 도시락 싸왔는데 같이 드실래요? 아이고 진짜? 짜잔! 아이고, 맛있겠죠?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내가 요새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 다이어트 하느라고. 네? 그래서 너 먹어. 선배 그럼 그 토마토라도. 잠깐만 나 이것만 끝내고 먹을게. 잠깐만. 선배! 맛있는 건데? 선배 건가? 그렇게 가슴 아픈 짝사랑이 끝나고 나는 선배를 다시 만나는 날까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다. 좀 더 탄력 있는 나로 거듭나기 위해. 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말하긴 그렇고. 저기요. 선배. 너 혹시 주연이 아니니? 성준 선배가 내 앞에 있다. 어떻게 지냈어? 저 잘 지냈죠? 선배는요? 나는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더 멋있어지셨는데요? 아이고 멋있어, 똑같지 뭐. 이 남자의 철벽 아직도 여전할까? 근데 너는 예전에는 어린 느낌이었는데 많이 그래요? 달라졌다 느낌이. 여자가 됐네. 다시 사랑이 시작될까? 혹시 오늘 저녁 때는 뭐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녁 같이 먹자. 진짜요? 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럼. 자, 가자. 썸남 사로잡는 비법. 어렵지 않아. 오늘 다 알려줄게. 되게 탱탱한 거 같아요. 괜찮죠? 애기 피부라고 한 60대까지 유지하는 게 거꾸로지. 쫀쫀하고 탱탱한 탄력 피부의 비결. 업 메이크업을. 표정까지 업 시켜줄 메이크업. 예쁘다. 너무 예쁘다. 한번 만져보면 안 돼요, 선생님? 오. 탄력이 없는 가슴 제일 슬픈 거 같아요. 중력 저항 운동이에요. 중력을 거스르는 탄력 있는 바디라인의 비법. 이거 피부에 사용한다고요? 거짓이에요. 수분까지도 같이 순간이겠죠. 더 중요한 거는 무턱대고 따라했다가는 탄력 특집 시작할 때 두 달만 있으면은 올해도 끝인데 내년이면 지금 피부 고민들이 더 2배로 늘어나겠지? 걱정해요. 아니야. 이 피부도 더 처질 거고 뭔가 소개팅 자리도 많이 더 없어질 거고. 어떡해, 선배? 큰일 났다. 뭐가?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아니, 남자 특집 좀 서치하고 있으라니까 뭐 했어? 근데 옆에 누구? 자, 인사해. 오늘 기사를 위해 내가 부른 흑기사들이야. 성준 씨, 민영 씨. 외모부터 스펙까지 모두 갖춘 뷰티바이블의 훈남 에디터 최성준. 모처럼 방문해준 훈남들 덕분일까? 묘한 분위기가 흐르는데 아니, 자자. 왜 이렇게 얘기가 없어? 너무 남자를 의식하는 거 아니야? 남자들이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질문을 해야 기사거리를 찾을 거 아니야. 오랜만에 봐서 좀 어색한가 봐요. 가감없이 물어보세요. 좀 흔한 질문이긴 한데 남자들이 여자 볼 때 제일 어디 먼저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제일 1순위로 봐요. 피부 깨끗한 게 가장 중요하고 깨끗하고 탄력 있는. 피부 많이 예쁜 것도 괜찮나요? 피부. 요새는 이목구비만 예쁜 것보다는 피부가 좀 탄력 있고 깨끗하고 또 몸매도 그렇고 탄력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냥 어린 친구들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돌려서 아니요. 저쪽이네, 저쪽. 아니야. 또 내가 다운 탈락이야? 저 사실 걱정할 게 없는 게 어린 친구들이 탄력이 좋고 피부가 예쁘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데 피부가 좋고 또 탄력이 좋고 하면 아, 저 여자는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는구나. 우리 편집장님처럼요? 그렇죠. 오늘 괜찮다. 그래, 피부는
탄력이 좋아요. 근데 그 탄력을 이루려면 근육이 되게 탄탄해야 되는데 우리 얼굴의 근육은 80여 개로 이루어져 있거든. 근데 그 중에 사용하는 게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용해줘야 되고 잘 웃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탄력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마음대로 못 웃겠어요. 왜요? 주름 생길까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30대가 되니까 확실히 전에 20대랑은 확실히 다르게 좀 탄력이 계속 떨어지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맞아.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세수하다가 밑으로 당기면 안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베개 자국이 이렇게 얼굴에 그지 맞아. 나면은 자국도 잘 안 되게 안 없어지고 없어져요. 옛날에 남자들도 그래? 예. 피부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중력을 거스르는 기계. 무중력 기계 하나 발명해가지고 홈쇼핑에 팔면 그냥 초대박 날 것 같아요. 해보세요. 나이 들면은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많이 써야지. 운동 안 하면은 엉덩이도 처질 것 같고. 엉덩이 탄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분들 평균 사이즈가 A컵인데 나이가 들면서 가슴이 처지고 그러기도 한대요. 진짜 점점 슬퍼진다고 하더라고요. 선배, 남자들은요 글래머를 좋아하죠. 맞아. 아니 보통 남자들은 글래머만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거 진짜 그게 난 제일 오해인 것 같아. 남자들이 절대로 글래머를 뭐 물론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글래머 좋아해요. 근데 왜 말을 저랑 별로 이게 안 맞는다. 진짜. 너무 이렇게 글래머스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고 뭔가 운동으로 다져진 좀 탄력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메이크업이라도 괜찮아요? 제가 그거 잘 몰라요. 그게 뭐죠? 근데 잘 넘어가신다. 되게 잘 넘어가세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뭐 글래머가 이왕이면 E, D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D까지는 아니죠. 메이크업 모르는데 이 메이크업은 아시네. 아셔. 제가 서양 걸 많이 봐가지고 저도 이왕이면 좀 볼륨 있는 게 좋은데 좀 탄력 있는 그런 몸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관리한 몸매가 어떤 옷을 입어도 또 잘 어울리니까. 그러면 남자들은 탄력 관리 안 하세요? 운동하면서 몸의 탄력을 좀 유지를 하는 편이고 나는 사우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 사우나에서 나오면 이렇게 뭔가 촌농처럼 몸이 녹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처진 느낌이 있어서 저는 항상 찬물로 마무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찬물에 들어갔다가 사우나 들어갔다가 그걸 몰랐는데 시원하다 이러고. 살이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느껴져요. 찬물에 꼭 들어가야겠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쫙 조여지는 느낌이 있어요. 저 왜 알죠? 남자들은 여자들이 얼마나 몸매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모를 거예요. 왜 몰라요? 제가 이제 쇼호스트 출신이잖아요. 보정소고 판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시간에 막 8,000개 이렇게 세트가 팔려요. 진짜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여자들이 일시적으로 딱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는지 저 그때 좀 깨달았죠. 맞아, 요즘 보정 속옷들은 이제 예전처럼 부담스럽지도 않고 심플하면서 몸매에 이제 쉐입도 예뻐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여자분들이 선호하더라고요. 또 요새는 또 뒤태를 위한 보정 속옷이 종류가 되게 많대요. 뒤태. 근데 성준 씨도 그렇지 않아요? 뒷모습을 봤는데 머릿결이 되게 좋고 뒤태 실루엣이 되게 예쁘면 앞모습이 완전 궁금해요. 아니, 앞으로 가죠. 다시 돌아오고. 앞으로 이렇게 일부러 갔다가 중요한 척하면서 건 돌아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 맞아. 앞모습 보고 돌아오는 게 문제네, 그렇죠? 남자분들이 굉장히 탄력 있는 여자들을 좋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요. 그건 뭐 말해 뭐 하는 거예요. 말해 우리 뭐예요? 여자들도 탄력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 아유, 그럼요. 맞아요. 저는 깜짝 남자들도 놀란 게 조심해야 돼요. 앙케이트를 봤는데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남자 신체 부위 중에 하나가 엉덩이래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엉덩이가 뭐 어때야 듣는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궁금했어요. 제가 친한 뭐 남자한테 들었는데 납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볼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로 상승, 앞으로 상승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똑같네. 근데 진짜 힙업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고 제일 빡세. 제일 땀 많이 나고.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탄력. 그렇지. 탄력을 가지고 이번에 특집 기사를 재미있게 꾸며보자. 네. 어떡하지? 뭐해, 너? 피부가 축축 늘어지는 게 뭔가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어떡해? 많이 떨어지긴 했다, 되게. 그치? 턱이 좀 내리치가 있고, 지금. 아니 선배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잘생긴 거 알죠? 자, 어머, 여보 깜짝이야.
아, 그나저나 나 요번에 뭘 써야 될까? 탄력이 좋은 음식, 제품, 마사지? 내가 더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줄까? 확실하게 뭔데? 청담동 일대에 뷰티 정보를 다 빼고 있는 언니가 하나 있어. 언니? 언니보다 언니? 얼굴은 나보다 언니는 아닌데 그 언니한테 물어보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것 같거든? 궁금하다. 빨리 해봐. 여보세요? 탄력 특집을 함께할 뷰티마니아 누굴까? 많이 찾았어. 안녕하세요. 타고난 프로포션에 철저한 자기관리까지 아름다운 그녀 정다은. 친구도 같이 왔어. 저희 모녀 시간 아니면 친구 맞거든요. 언제나 웃음을 주는 해피바이러스. 뷰티에도 관심 있는 김영희. 뷰티의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언니 맞아요? 언니 아닌 것 같죠? 언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초대된 것 같아요. 아니요, 바로 옆에 앉아보면 언니 맞아요. 동생 맞죠? 동생입니다. 네. 아, 저 32입니다. 네. 갑이에요? 친구야. 대박 진짜로? 진짜 동생인 줄 알았어. 근데 다은 씨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현진 다은 언니가 뷰티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했는데 또 동생분을 또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아니, 제가 행사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뷰티에 관심이 그렇게 많다고. 결과물이 좀 안 따라줄 뿐인데 자기들이 모르는 건데 이런 피부가 약간 두껍잖아. 낯이 두껍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약간 두꺼운 피부가 탄력이 굉장히 좋아서 오래 안 늙어. 지금은 노안이지만 네? 3, 40대가 되면 그대로 이 얼굴 된다니까? 지금 여기 중에서 탄력은 제일 좋은 것 같아. 저희 중에서요? 네, 언니 진짜 그건 제가 인정해요. 되게 탱탱한 것 같아요. 괜찮죠? 안 그래도 언니가 그냥 데려오진 않더라고요.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제 세안법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영희 TV 좀 찍어봤어요. 안녕하세요, 김여희입니다. 아이돌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하던데 가수분들이. 우선 저는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진 않지만 지우고 세수를 하는 편이에요. 1차 세안 이렇게 해서 1차 세안을 진동 클렌저인데요. 자, 깨끗이 씻었습니다. 얼른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방으로 가서 여기에서 보니까 되게 예뻐 보이네요. 제 화장대가 여기 보시면 자, 그럼 이제 화장대가 왔으니까 물기를 좀 이렇게 눌러서 해서 이렇게 미스트를 먼저 뿌려줘요. 발리고요. 스킨 그리고 로션 그리고 수분 크림 안 아끼고 듬뿍듬뿍 바르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잠만 자면 끝! 저렇게 또 안 씻을 것 같지만 씻고요. 저는 침대에 누웠을 때 제 모습이 제일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침대 셀카 찍고 그리고 자는 편이에요. 저 또 하나 더 있어요. 저는 다 씻고 탄산수로 마무리하거든요. 제 별명이 에피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애기 피부라고 네, 굉장히 이게 보들보들하고 탄력이 있어요. 언니 한번 만져봐 주세요. 네, 약간 근데 애기 피부예요. 근데 저 속살이 되게 잠깐만 저희 속살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탄산수 이거 근데 좀 궁금했어요. 탄산수 자체는 좋아요. 탄산수가 디톡스 효과고 피부 신진대사를 높여서 모공의 노폐물이나 피부 결을 이렇게 건강하게 마사지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얼굴에 너무 많은 자극을 주는 게 아닐까. 진동 클렌저를 하면서 또 탄산수 클렌저까지 매일 하니까 얼굴은 저지경. 예? 저는 가보겠습니다. 매니저야. 아니, 탄산수는 마시는 걸로. 일주일에 한 번만. 한 번이나. 네. 한날의 가은 언니가 그 수분 여왕으로 뽑혔었어요. 실제 피부 나이보다 5살이나 어린 피부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럼 실제 나이는 피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딱 봤을 때 첫인상이
피부가 사실 한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슬기즙이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간에 좋거든. 간이 또 좋아져야지 피부도 좋아지고 맞아. 눈 뜨자마자 아사이베리도 네, 아사이베리도 마시고 예전엔 먹는 콜라겐도 먹었었어요. 근데 진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간이 좋으려면 술을 끊으시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게 나이를 속이지를 못합니다. 아무래도 영해야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피부 고민은 사실 탄력이란 주제 하나로 잡으면 돼. 맞아. 탄력이 처지기 시작하면 눈가주름, 팔자주름, 입가주름 다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는 탄력을 잡으면 어느 정도 건강한 피부가 될 수가 있죠. 왜 그 피부 탄력이요? 20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탄력 케어는 좀 20대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미 주름이 생기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신체 나이는 20대 중반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건 맞는데 요즘에는 환경이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20대 초반부터 탄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를 일찍 막아줘야 되겠지. 어쩔 수 없는 게 예전에는 피부에 만약에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하루 이틀이면 그게 재생이 됐는데 맞아. 이게 일주일을 가요. 안 돼. 그리고 재생하도 되네. 재생이 되게 떨어지고 그 페이스 라인도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맞아, 이제 피부가 처지고 이제 그럴 시기인가 봐요. 이제 20대 중반, 가을, 겨울 이때가 오면은 탄력 구조가 더 무너지기가 쉬워요. 더 늘린다고 하잖아요. 가을, 겨울.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옷을 바꾸듯이 좀 화장품을 바꿔주는 것도 좋거든요. 기가 너무 얇아가지고 누가 이거 좋다 하면 또 이거 사고 탄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탄력 라인으로 바꾸고 좀 화장품을 많이 바꾸는 편이에요. 근데 너무 자주 바꾸면 안 되는데 빨력 라인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시중에서 보면은 달팽이 크림이라든지 맞아요. 탄력뿐 아니라 미백이나 보습 효과까지 같이 주는 크림들이 있어요. 올인원 크림. 맞아요. 그 달팽이가요, 탄력에 좀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달팽이 크림 엄청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취재도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명동으로. 명동이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막 고가일까 싶어서 사진 못했는데 실제로도 달팽이 크림이 피부에 좋은지. 달팽이는 이제 뮤신이라는 점액질이 있어요. 끈적끈적 많이 봤을 거야. 뮤신이 상처 회복이라든지 재생에 되게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실내 농부들이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그런 점액질을 발라서 치유가 많이 됐다고 알려지면서 한 80년대부터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죠. 점액질에 이런 뭔가 탄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달팽이 크림의 주 성분이 아까 뮤신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뮤신이라는 거는 탄력 구조를 좀 회복시키고 탄력이 무너졌다 이럴 때 이런 크림 바르면 효과가 더 있겠죠. 저는 약간 또 꺼렸던 게 정말 달팽이를 갈아 넣는 건 줄 알았거든요. 달팽이 끈적한 거를 넣었다는 거죠? 그게 뮤신? 푼드라이틴 황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활성 성분을 더 생산해서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것도 뮤신인가? 마에서 나오는 그것도 뮤신이에요? 거죠? 그거는 이제 피토뮤신이라고 해서 식물성. 그럼 전 오늘부터 상추에 있는 달팽이를 다 키우면서 잘 때는 말을 잡고 자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일본 출장을 갔는데 특이한 샵을 봤어요. 달팽이로 마사지를 어떻게 해? 팽이들이 이렇게 해주나요? 달팽이를 얼굴에 올려놔요. 살아있는 거를? 네네네. 좋다고 하는데 좋은 거 맞을까요? 좋은 효과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화장품 형태로 추출해서 바르는 게 좀 더 안전성이 있고 자주 바를 수가 있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 홍삼도 좋다고 들었거든요. 홍삼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항산화 효과가 되게 높기 때문에 노화라든지 탄력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많이 주죠. 아, 그럼 달팽이 크림을 바르면서 홍삼을 먹으면 좋은 건가요? 그렇죠. 먹고 바르고. 홍삼에는 말토리라는 성분이 있어요. 유기지방산이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재생 효과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성분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제품들도 쓰지만 전 거꾸로 매달려요. 이 언니 무시하려고 그래 이제. 매달리는 게 효과가 있나요? 사람의 중력 때문에 피부도 그렇고 처지는 느낌이니까. 장기도 그렇고 모든 게 막 밑으로 축축 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반대로 매달리면 반대로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에 이거는 맞는 방법이에요. 그게 혹시 동안의 비결인가요? 전 10년 전부터 자기 전에 매달려 있어요. 와, 대단하다. 비결인가 보다 그게. 또 좋은 방법 하나는 크림으로 마사지까지 해요. 어떤 방식으로? 바르고 나서 손을 막 비벼요. 따뜻한 열감으로 얼굴에 이렇게 닿았다가
살짝 당겨주고 또 비벼서 흡수를 더 시켜주는 네, 건가 보다. 이렇게 하면 조금 탄력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좋은 방법을 하고 있어요. 네. 입증이 되었다든가 네.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거잖아. 네,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기사거리를 네네. 청담동 뷰티 여왕 정가은의 탄력 마사지. 그걸로 하면 되겠다. 그럼 저희 복고 끝날 탄력이야. 때까지 언니는 저 거꾸로 매달려서 그럼 저희가 내려드릴게요. 자꾸 제 손을 만지시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여기 달팽이 크림 발랐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지금 아직까지 좀 촉촉한데 달팽이 크림이 보습에도 도움이 되나요? 보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속에 흡수시키는 거랑 겉에 머물게 해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겉에 꽉 잡아주는 효과가 좀 좋아요. 발랐을 때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 것 같지만 바로 흡수가 되면서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정말 보습과 탄력이 필수잖아요. 근데 또 미백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 근데 요즘에는 탄력만 잡는 게 아니라 뭐 미백이라든지 보습까지 같이 잡는 제품이 많은데 화장품 성분표에 나이아신 아마이드,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이제 미백 효과를 주는 아데노신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있으면 탄력, 주름 그런 성분을 확인하고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달팽이 크림에도 그런 성분들이 있는 거예요? 달팽이 추출물도 어느 정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지 봐야 되고 제조일자 네네. 그리고 원산지 그런 원산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여자들이라면 좀 누구나 그 탱탱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거에 대한 피부의 로망인 것 같은데 피부 근본부터 좀 튼튼한 힘을 키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그냥 막 썼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어떻게 어떤 성분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들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저 좀 가봐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요? 중 사장님한테 유신이 많이 함유된 화장품을 좀 사달라고 하려고요. 안 잡으시나요?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네, 안 가겠습니다. 여자들의 아름다움이 더욱 극대화되는 시간. 오늘은 과연 어떤 메이크업이 준비됐을까?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영희 씨 메이크업 잘해요? 제가 메이크업을 좀 못해요. 네, 잘하고 싶은데 특히 제가 눈이 좀 예쁜 편이거든요. 왜 크게 웃죠? 그나마 예쁘게 살리고 싶은데 살리지 못하지 않나. 그럼 메이크업만 잘하면 살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잠깐 카메라 꺼주세요. 중요하죠, 메이크업. 네, 중요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델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그 당시에는 제가 다 했어요. 제가 다 했는데 이게 또 안 하던 버릇들이니까 안 되더라고요. 맞아. 지금은 그냥 샵에서 메이크업 받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메이크업 스킬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 고민을 다 해결해 주실 선생님이 계세요. 와, 빨리 뵙고 싶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네. 원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소예요. 다양하고 화려한 메이크업 스킬로 언제나 감탄을 안겨주는 김미소. 오늘은 어떤 고민 때문에 저를 불렀을까요? 전체가 고민입니다, 선생님. 하지만 전체를 하면 오늘 집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눈에 대한 거가 좀 고민이고요. 근데 영희 씨 실제로 보니까 매력 있어요. 아, 그래요? 얼굴도 되게 작아. 아, 저는 작아 하면서 주먹을 작아. 눈 메이크업에 대해서도 좀 배워가고 싶고. 저희가 탄력 얘기를 엄청 하고 있었어요. 왜 다들 탄력 좋은데? 네? 물론 탄력이 좋지만 얼굴이 좀 쫙 달라붙는 것 같은 그런 탄력 메이크업 좀 알려주세요. 그게 고민이구나. 탄력이라고 하면 네. 핀으로 이렇게 탁 고정시켜듯이 이렇게 타이트닝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핀업 메이크업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저희 모두 오늘은 핀업거리 될 수 있나요, 선생님? 네, 핀업 걸. 빨리 가서 보세요. 마치 피부를 핀으로 걸어서 위로 고정한 듯 탄력 있는 핀업 메이크업.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자, 핀업 거를 하려면 계절인 만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분. 그렇죠. 충분하게 수분을 줘야지만 탱탱하고 탄력 있는 피부도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수분을 피부에 듬뿍 주는 걸로 할게요. 뭐예요? 수분크림이에요. 누구나 쓰는 수분크림. 뭔가 선생님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데. 특별한 거 아니야. 수분을 듬뿍 줘서 충분하게 흡수가 되는 시간을 줘야 돼요. 우리 탁탁 뺨을 때리잖아요. 그건 좀 자극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그시 눌러가면서. 언니가 하는 거. 맞아, 맞아. 제가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을 충분히 줘요. 그런 다음에 톤을 정리해주기 위해서 약간 펄이 들어있는 베이스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게 번들거리는 광나는 피부를 표현하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펄 베이스 사용하나요? 왜 빛이 반사됐을 때 그 반짝임이 기초에서 어느 정도 깔아져야지만 그것도 충분하게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베이스 제품으로 톤 조절도 해주면서 약간의 광을 표현해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되게 화사해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쓱쓱. 이건 역시 또 흡수되는 시간을 줘야 그럼요. 근데 다른 분들은 라텍스라고 하나요? 이런 거 사용하시던데. 라텍스로 하면 거기에 다 흡수가 돼서 내가 충분히 바르고자 하는 광택이라든가 수분감을 그 라텍스에 다 뺏기잖아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초는요, 손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뭘 또 할까요? 바로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모르겠다. 훌륭한 에디터는 알아야지. 그렇죠. 뭐예요? 뭔데요? 컨실러요? 네, 맞아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위에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보통은 그렇게 사용하는데 눈밑이 약간 다크하거나 톤이 칙칙하다면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컨실러로 표현해주는 게 좋아요.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피부가 나쁘지 않는데 약간의 여기 다크한 부분이 좀 보여요. 아, 어둡네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약간 핑키쉬한 컨실러예요. 요거를 양 조절을 해서 브러쉬로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손으로 자 이렇게 콕콕 찍어서 자 손으로 해줘도 되고 대신에 애교살 근처에는 지금 컨실러를 안 발랐어요. 그것까지 바르면 부어 보이거든요. 부어 보이는 거랑 탱탱한 거는 분명히 틀리겠죠.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을 칙칙한 부분을 먼저 컨실러로 해줘요. 그리고 눈두덩이도 어두운 분들은 이렇게 쓱쓱 가볍게 해주면 전체 뽀얀 피부 중에 여기만 어두웠던 부분이 화사해져요. 지금 차이가 확실히 난다. 달라. 그렇죠? 네. 여기 우울하잖아. 그렇죠? 죄송해요. 그리고 약간의 칙칙한 부분을 이 남아있는 잔여분으로 이렇게 조금씩 어두운 부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아유, 확 달라졌네.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 다음 단계 이걸 할 거예요. 리퀴드 파운데이션. 꼭 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고 나면 번들거리고 이렇게 주름 사이에 끼기도 하고. 맞아. 시간이 지나면 지목미가 되더라고요. 맞아, 이게 잠깐만 방심하면요. 얼굴에 그 유전이 바로 터진다니까요. 맞아. 제 기름 부자가 돼요. 맞아. 제형을 보면 리퀴드 파운데이션이에요. 분명히 리퀴드 파운데이션인데 손등에서 보면 아니, 제가 똑똑해봤자 뭐 얼마나. 다 그게 그거지. 지금 여기는 리퀴드죠. 네네. 근데 여기로 이렇게 갈수록 뽀송해져요. 한번 만져보면 안 돼요, 선생님? 제가 사람 많이 의심하거든요. 오! 뽀송뽀송하죠? 네. 오, 진짜 파우더 위에 한 것처럼 뽀송뽀송해졌어요. 리퀴드인데 이게 수용성 콜라겐이 있어서 한 15초 후에 이렇게 파우더리하게 표현이 되는데 뽀송뽀송해져서 건조한 거 아니야? 절대요. 수용성 콜라겐이 안에서 수분을 잡아주고요. 겉은 뽀송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자기 피부 하잖아요. 그거를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팅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정말 가볍게 펼치면서까지 바로 피팅이 돼요. 와. 브러쉬라가 파우더 바르는 느낌이다, 그냥. 와. 신기하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반만 기름이 흐르겠네요. 그렇게 되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눈가는 지금 피하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밝게 컨실러를 해놨죠. 그거는 브러쉬에 남은 잔여분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이 눈가는 예민하고 주름이 지는 부분이니까 그것만 명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쓸어주고 눈두덩이도 쓸어주고. 와, 진짜 화사해졌어요. 자, 제가 이렇게 해서 가볍게 계속 레이어링을 했더니 만지면요. 진짜. 선생님 놀라시면 안 되죠? 내가 놀라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 시켜주면 놀라시면 아니 진짜 건조해 보이지 않잖아요. 안쪽이. 근데 제가 이렇게 닿는 순간 끈적이지 않아요. 근데 진짜 뽀송뽀송해 보인다. 자, 이렇게 해서 피부 화장이 끝났어요. 너무 예뻐요, 진짜. 반쪽만. 이걸로만 해도 진짜 예쁘다. 달팽이 크림 발랐어요? 그리고 이 눈썹 표현은요.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약간 브라운에 붉은 톤이 없는 컬러를 선택하는 게 좋고 그리고 눈썹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숱이 있어요. 그리고 일자고 도톰한 눈썹이 훨씬 더 볼륨감 있고 어려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둥근형 눈썹.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제가
너무 떠들다 혼났어. 잠시만 혼났어. 떠들다 혼났대.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버릇이 났어, 조용히. 옛날 드라마 보면은 연예인들이 다 이렇게 얇아요. 갈매기 눈썹.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나이 들어 보여요. 사실 그때 연예인들이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30대 같이도 보이잖아요. 그게 눈썹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장 연한 컬러로 이 볼륨을 주기 위해서 이 눈썹 사이사이에 살짝 메꿔주기만 하는 거예요. 눈썹에도 볼륨을 줘요? 가장 연한 색을 가지고 틀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쓱쓱쓱 틀을 잡아주고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요. 눈썹도 약간 단계가 있네요. 그라데이션을 좀. 한 색으로만 그냥 칠하는 게 자, 아니야. 마지막으로 여기 컬러 중에 제일 가장 진한 컬러가 있죠? 훨씬 더 볼륨감 있고 깨끗한 눈썹의 라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진한 걸로 우리 눈썹산 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를 진한 색으로 살짝 잡아줘요. 여기에 표현을 해주면 여기는 진하고 그 다음으로 갈수록 연해졌어요. 그래야지 눈썹이 뭔가 안정감이 있으면서 약간의 도톰하고 부드러워 보여요. 아래쪽은 진하고 위로 갈수록 연하게.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눈썹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눈썹이 진짜 입체감이 있어 보여요. 맞아요. 그럼 이제 드디어 아이 메이크업 시작해 주시나요, 선생님? 받아 적어야 드디어 눈, 아이 메이크업. 네. 자, 아이 메이크업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눈 이 매에 따라서. 맞아요. 눈 아이 메이크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컬러를 선택하고 또 어디에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대여섯 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네, 하죠. 강은 씨가 뭘 알아. 뷰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뷰티의 여왕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쭉쭉 커 보이고 그리고 탄력적인 눈매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거를 오늘 보여줄게요. 그러면 성형한 것처럼 그 메이크업으로 크게 하는 거예요? 뿌띠? 뿌띠 성형. 뿌띠 성형? 그거는 뭐 성형도 아니죠. 살 되지 않고 붓으로 성형 수술을. 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핑크색 있잖아요. 그거를 눈두덩 전체에 바르니까 너무 부어 보이는 거예요. 울다 지쳐 나온 사람처럼. 맨날 차인 여자처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영희 씨, 여기 보면 누드 베이지 같은 컬러가 있죠? 이 컬러는 영희 씨 같이 핑크색을 막 눈 전체에 바르는 분들이 이 색으로 지금 보여주면 눈두덩 전체에 이렇게 가볍게 발라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막 세지도 않은 컬러지만 안정감이 있어요. 있어 보인다 진짜. 자, 이렇게 해주고 이 나머지 잔여분으로 약간 코 선이 조금 또 올라오게. 이것도 성형이네요. 뿌띠 코를 가볍게 쓸어주면 약간 코가 오똑하게 살아나요. 그런 다음에 아주 섬세하게 그릴 수 있는 이 아이라이너를 준비했어요. 모델 같은 눈은 앞에 이렇게 말려있는 눈이에요. 이 눈은 앞머리는 되도록이면 말려있으니까 아이라이너를 조금 생략하고 뒤로 갈수록 그려주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뒤에 이 부분을 자 끝에 3분의 1 지점만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자 안쪽만 메꿔줄게요. 앞으로 조금씩 메꿔주는 거.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그윽하게 표현을 하고 눈꼬리에 불분명한 거를 라이너를 표현하자면 다크한 섀도우를 가지고 자 라이너 그 위에 가볍게 3분의 1 지점만 그리고 쌍꺼풀이 여기 선이 살짝 보이죠? 자 여기에 살짝 포인트를 주고 가볍게 뭉개세요. 펜슬로 저렇게 하지 않고 진한 리퀴드 타입으로 이렇게 하면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너무 또렷해서 가벼워 보여요, 눈매가. 그리고 저처럼 수전증 있는 사람은 잘 안 그려지고 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좋아요. 밑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눈매를 잡아준 다음에 가장 다크한 걸로 끝을 살짝 잡아서 가볍게 뭉개주는 거예요. 초보자분들도 따라하기 쉽겠어요. 저 중요한 포인트 하나 봤어요. 뭐야? 선생님 그리실 때 새끼손가락으로 지지대처럼 기분 나쁜데요? 이렇게 하면 좀 덜 떨릴 것 같아요. 아니, 영희 씨는 좀 짧아서 애로사항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섀도우로 살짝 끝에 흐릿한 쌍꺼풀 라인을 음영을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렇게
붓펜 형식으로 돼 있네. 붓펜이에요. 초극세 붓펜 라이너인데 0.03mm여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펜슬로 이 라인을 음영을 줬어요. 그 다음에 가장 끝부분이 아주 섬세하지만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지 엣지 있으면서 탄력적이게 눈매를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포인트네요, 이게. 자, 네. 이 끝부분 있죠? 깔끔하게 정리되네. 그래서 훨씬 더 이 라인이 정갈하게 정리가 돼요. 눈매가 굉장히 탄력 있어 보여요, 있는 주변이. 맞아. 선생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속쌍꺼풀이잖아요. 그래서 라인이 잘 안 보여요, 밖으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희 씨 같은 눈은 쏙쌍꺼풀인데 눈이 작고 잘못하면 이렇게 올라가 보이잖아요. 그럴 때 펜슬로 앞머리서부터 쭉 그려줘요. 첫 번째 순서는 펜슬로. 그런 다음에 진한 섀도우를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 위에 가볍게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이나요? 네. 그 다음에 초극세사 0.03. 붓펜으로 가장 끝부분 있죠? 네. 그 부분을 이렇게 음영을 주면 여기 끝부분만 붓펜으로 한 것만 좀 뺄게요. 이걸 자세히 보면 제일 아랫부분이 가장 딥한 컬러예요. 진한 컬러. 그 다음에 펜슬로 중간 컬러를 했고 그 나머지 브라운으로 약간 그라데이션을 했죠. 눈이 훨씬 더 그윽하고 예뻐 보여요. 자,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네. 하나 배웠다. 그럼 아이 메이크업은 끝난 건가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끝났지만 아이 메이크업엔 반드시 지켜야 할 3박자가 있어요. 3박자. 그것만 잘 지키면 훨씬 더 탄력 있고 큰 눈이 변신이 가능하죠. 3박자가 어디가 포인트냐면요. 눈 앞머리, 그다음에 동공 중앙 눈두덩이 위에. 여기. 그다음에 눈썹 뼈예요. 그걸 어떻게 뭘 한다는 거죠? 약간 샴페인 컬러라든가 베이직한 컬러가 있는데 하나 선택해서 자, 앞머리. 눈썹뼈에 하이라이트를 주면 눈매가 또렷해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동공중앙이랑 앞머리는 또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요. 눈이 기본적으로 앞트임 효과가 있어요. 이것도 성형이네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벌어가는 건가요? 약간 앞머리에 3분의 1 정도 해주고 지금 보이죠? 네. 여기에서 동공 중앙 있는데 여기 쿡 찍으세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가볍게 여기에다가 두 번째 포인트 눈 떠보세요. 그러면 눈을 감을 때라든가 떴을 때 느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눈썹 뼈에 가볍게 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이라인으로 앞뒤를 터주고 이제 섀도우로 위아래를 터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랬을 경우에 눈이 훨씬 더 탄력감과 업이 돼요. 근데 그 눈썹 뼈 부분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눈썹뼈에 하이라이트를 주면 훨씬 더 깊이감 있는 눈매가 가볍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뻐지셨어요. 너무 아깝다, 집에 가기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또 뭔가 하나 더. 애교살이거든요. 바로 애교살인데 동공 부분 바로 밑에 여기 부분 있죠. 전체에다 말고 중앙인 거예요. 한마디로 눈의 중앙. 거기에다가 약간 펄감이 있는 샴페인 컬러라든가 베이지한 컬러가 좋아요. 그래서 동공 중앙의 바로 아랫부분.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주면 눈이 조금 더 커 보여요. 애교살이 있는 것처럼 귀엽게 네네네. 그럼 이분은 오늘 뭐 앞트임에 코도 높이시고 탄력도 주고 애교살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 메이크업이 끝나는 거예요. 예쁘다. 진짜 눈매가 되게 그윽해 보이고 이 눈화장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탄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눈은 완성이 됐는데 이제 립 남았어요. 네네. 또 립이 립은 궁금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탄력 있는 입술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핑키시한 컬러를 제가 하나 선택했어요. 그냥 입술에 생기만 준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쓱쓱쓱 전체적으로 바르세요. 이렇게 해서 생기만 주고요. 예쁘다. 또 엄마 미소가 나올라 그래. 약간 글로스 중에 플럼핑 효과가 있는 제품이 있어요. 도톰한 느낌으로 네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면 약간 후끈후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 발라봤거든요. 막 이렇게 화하면서 커지는 느낌이 막 나는데. 근데 그거를 입술 전체에 바르면 너무 이제 여기에 집중이 돼서 신경 쓰이는데 지금 제가 가볍게 생기를 줬어요. 저거구나. 그런 다음에 이 중앙에 여기 있는 부분 있죠? 여기고
여기 있는 부분만 살짝 발라줘서 이렇게 있으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주름이 살짝 펴지면서 이렇게 도톰해져요. 아, 저기만 해야 되는데 나 다 했어. 자, 이렇게 해서 입술 표현도 이렇게 끝났어요. 아, 이쁘다, 반쪽만. 전체적인 탄력 메이크업이네. 지금 되게 충분히 완전 탄력 있어 보이는데 또 뭐가 더 마무리? 있는 거예요? 마지막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뭔가 생기가 없어 보여요. 딩동댕.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를 믹스해서 제가 컬러를 만든 게 있어요. 미소 메이드. 메이드 인 미소. 네. 이렇게 보면 되게 펄감이 있어요. 이 컬러를요, 본인의 약간 피부톤이라든가 그거에 맞게 조금만 가지고 콧볼 바로 옆이 있어요. 그 옆을 가볍게 이렇게 터치해주세요. 약간 여기 복숭아빛 나요. 그래서 약간의 생기만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예쁜 피부가 훨씬 더 엣지 있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탄력이 있는 핀업 메이크업이 끝났어요. 좀 비교를 한번 해줄게요. 네, 확실하게 볼 수 있게. 자, 이렇게. 원래 이쁘시긴 하지만 약간 조금 밋밋한. 눈 밑도 약간 어두웠죠. 네. 그런데 자, 짜잔. 생기 발랄하고 이렇게 뭔가 쫙 시켜 올라와 있어, 완전. 와, 진짜 예뻐. 예쁘다. 너무 예쁘다. 먼저 파우더리한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도자기처럼 매끈한 피부를 완성해주고 핑크빛 컨실러로 눈 밑을 화사하게, 아이브로우는 연한 브라운으로 틀을 잡아준 뒤 짙은 브라운으로 라인을 잡아 입체감을 줘. 중간톤 베이지 섀도를 눈두덩이 바른 뒤 아이라인은 붓펜으로 눈꼬리를 올려 그라데이션 해주고, 여기에 샴페인 컬러로 눈 앞머리와 동공 중앙, 그리고 눈썹뼈를 밝혀줘. 핑크빛 립스틱 위에 플럼핑 효과가 있는 립글로스를 립 중앙에만 발라주고, 마지막으로 피부톤에 어울리는 살구빛 블러셔를 가볍게 터치해주면 얼굴 전체가 탄력 있고 생기 넘치는 핀업 메이크업이 완성됐어. 자연스레 올라가 더 크고 탄력 있어진 눈매에 탱탱한 볼륨이 살아있는 립까지 탄력 고민을 해결해줄 핀업 메이크업으로 자신감까지 업시켜봐. 탄력을 논할 때 바디라인을 절대 빼놓을 수 없지. 특히 탄력 있는 바스트를 가꾸기 위한 방법. 정말 궁금하지? 지금부터 잘 따라와봐. 아,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와야지? 늦게 와. 미안해요. 왜 부르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비법을 가르쳐줄 미모의 스포테이너 정아름. 저희 이번 주제가요, 탄력이거든요. 두 분은 좀 고민되는 부위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팔? 저는 힙이랑 나이 들면 가슴도 처질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작고 크고 이거보다는 탄력이 없는 가슴이 제일 슬픈 것 같아요. 탄력이 떨어진 가슴.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게 중력 저항 운동이에요. 가슴 주변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운동법 시작해볼까? 우리 지금부터 이 헌스타킹을 이용한 가슴 운동 패키지 운동을 할 거예요. 푸시업 있죠? 네. 푸시업을 조금 가슴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게 손 모양입니다. 네.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푸시업을 할 때 손 모양을 그냥 이렇게 11자로 높여서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봐도 지금 팔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얘를 약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앞으로 쭉쭉 이렇게 밀면서 가슴에 좀 힘을 줘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푸시업을? 네. 삼각형을 만들어서 가슴 바로 아래쪽에 무릎은 뭐 들어주셔도 되고 근력이 또 너무 없으신 분들은 다리 아예 내리셔도 돼요. 아, 좀 내릴까요? 그쵸?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갔다가 가슴 쭉 밀면서 올라오시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고 선생님, 어떻게 저걸 다시 내려갔다가 말씀하시면서 하지요? 내 몸무게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요. 힘들어. 네, 푸시업을 다 하신 다음에는 밴드를 이용해서 본격적인 가슴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스타킹을 등 뒤에 이렇게 걸쳐주시고요. 네. 호흡 들이마시고 살짝 당겼다가 팔꿈치 당겼다가 그대로 위로 밀어주시고요. 가슴에 최대한 힘을 주시고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위로. 뭔가 이 가슴 이쪽이 단단해지는 뭔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어서 또 우리가 운동만 하면 약간 2%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마사지를 좀 이어서 해주려고 해요. 무슨 마사지? 가슴 마사지요? 네. 팔을 이렇게 폈을 때 겨드랑이 있죠. 겨드랑이 쪽에서 위쪽으로 따라서 이렇게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겨드랑이 쪽에 림프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마사지를 받을 때도 겨드랑이 많이 풀어주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셔서 내 겨드랑이부터 가슴 근육이 부착되어 있는 부위를 따라서 자극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모두 쓸어 올리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과 마사지로 가슴 탄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릎은 땅에 대고 양손은 삼각형 모양을 유지한 채 팔굽혀펴기를 반복해준 뒤 바로 헌스타킹을 등 뒤에 걸치고 숨을 내쉬며 양팔을 가슴선 위쪽으로 밀었다 당겼다를 되풀이해줘. 마지막으로 겨드랑이부터 쇄골 안쪽까지 쓸어올리듯 마사지해주면 가슴의 탄력을 높여주지. 지금 선생님이 그 가슴 쪽에 있는 탄력을 주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잖아요. 팔뚝에도 탄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팔뚝 라인을 잡아주면서 탄력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팔뚝 라인의 탄력을 잡아줄 운동법이야. 버티는 동작에서 팔 뒤쪽, 가장 고민되는 부위가 우리 팔 뒤쪽이에요. 팔 앞쪽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못 봤는데 팔 뒤쪽 탄력을 조금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만드는 그런 동작을 제가 같이 묶었거든요. 발바닥을 대고 엉덩이를 뒤로 밀어서 팔을 아래쪽으로 쭉 눌러주세요. 야 이거 아야! 그럼 어깨부터 이 팔 뒤쪽까지 쭉 당기는 게 느껴지시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뒤쪽으로 쭉 가서 어깨 아래쪽으로 눌러주면서 팔 뒤쪽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때도 얘를 최대한 이렇게 많이 돌렸어요. 저는 이게 다리가 땡겨서 죽겠는데요, 선생님. 이게 팔뚝의 탄력을 원하시면 이 정도 목소리가 날 정도로 하셔야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언제 팔뚝의 탄력을 찾으시겠어요, 그렇죠? 아까 가슴 운동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사지를 이어서 해주면 순환과 이 슬리밍에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냥 주먹을 쥐고 내 어깨 약간 아래쪽, 팔뚝의 가장 굵은 부위 그쪽부터 그냥 아래로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대신 촘촘하게. 촘촘하게. 그리고 다시 위에서 아래로. 안쪽도 해주시고. 안쪽도 양쪽을 두드려 주시면 뭉친 근육도 좀 풀 수 있고 순환에 좀 좋기 때문에 탄력과 슬리밍을 조금 둘 다 잡으실 수 있죠.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를 들어올리고 어깨와 팔을 최대한 아래로 눌러 이완시켜줘. 운동을 마친 뒤에는 주먹으로 팔뚝 위에서부터 아래로 촘촘하게 두드려주면 돼. 뷰티바이블의 새 코너 뷰티 카더라, 진실 혹은 거짓.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떠도는 뷰티 카더라 통신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뷰티 카더라 진실 혹은 거짓의 김영희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뷰티에 대한 정보들 다양한 거 매체를 통해서 다 접해볼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 근거도 없고 출처도 불분명해서 무턱대고 따라했다가는 이 지경이 됩니다, 여러분. 왜 웃으시죠, 선생님, 갑자기? 네. 불쾌할 뻔했네요. 왜 카더라 통신을 믿으면 안 되나? 난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독자들이 보낸 질문을 통해서 오늘도 방황하는 뷰티 팔랑귀들을 현혹시키는 수많은 카더라 통신에 대해서 예리하게 쏙쏙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카더라 통신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밝혀주실 구용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저를 비우시잖아요. 구용수 선생님. 네. 수많은 뷰티 소문들의 진실을 밝혀줄 뷰티바이블의 주치의 구용수. 독자들이 보낸 사연을 통해서 또 진실과 거짓을 확실하게 밝혀주시면은 저 같은 사례는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나타나면 안 되죠. 아, 절대 안 되죠.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혹 나타났을 경우는 선생님을 고소해도 되나요?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지성 피부를 가진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성 피부를 가진 탓에 코에도 피지가 많은 편인데요. 수사나 마그네슘이라는 변비약으로 팩을 하면 피지 흡착 효과에 좋다고 해서 따라해봤는데 정말로 얼굴에 기름기가 제거되면서 뽀송뽀송해지더라고요. 이 방법 정말 안전한가요? 라고 지성과 비를 겸비한 그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20% 정도는 진실이에요. 20%만 진실? 네. 수화가 마그네슘 자체가 그 삼투압 때문에 피지가 나오는 효과는 있는데 수분까지도 같이 뺏기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마그네슘 자체가 금속이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모공을 막게 돼요. 그리고 또 염증이 일으키게 되고 모낭염이라든지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성 피부는 그래도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성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유분을 갑자기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건조하게 되고 피부가
적응하기 쉽지가 않아요. 평상시 그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유분기 있는 화장품은 되도록 좀 멀리하시고 수분이 그 풍부한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우리 뷰티바이블 독자분들 잘 들으셨죠? 지성 피부는 꾸준한 피부 밸런스가 답입니다. 무작정 기름을 쫙 빼면은 순간적으로 시원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앙매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 탄력에 신경 쓰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예전에 TV에서 돼지 껍데기에 콜라겐이 많다면서 얼굴에 직접 팩을 붙이는 장면이 나오던데요. 정말 이거 탄력에 효과가 있나요? 라고 탄력 있는 인생님이 질문하셨어요. 제가 써봤어요. 근데 막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냄새는 나지만 뽀송뽀송해지고 순간에 미백 효과가 있었어요. 순간이겠죠. 거짓입니다. 진짜요? 네.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입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표피층을 침투하기도 힘들고 진피까지는 거의 도달하는 게 불가능해요. 세균이 또 옮을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돼지 껍데기에는 세균,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가 많은데 그거를 얼굴에 바르게 되면 아무래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러면은 껍데기를 먹는 거는요? 먹어도 대부분 그 분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그럼 있죠. 이 목이 찰 때까지 먹어도 글쎄요. 들으셨죠, 여러분? 돼지 껍데기 팩 앙매요. 질문이 길어질수록 선생님 이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이제 한 발목까지 내려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바이브를 사랑하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요즘 접촉성 피부염 때문에 피부과를 다니는 중인데요. 차가운 액체를 화장솜에 묻혀서 얼굴에 올려주길래 무슨 팩이냐고 했더니 식염수 팩이라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진정되긴 했는데 뭔가 찝찝해서요. 집에서 식염수를 팩으로 사용해도 괜찮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식염수 팩은 아무래도 단가가 보통 1,000원 정도 하나? 그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아, 근데 저는 이거 병원에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식염수 팩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선생님? 거의 90% 이상은 진실이에요. 대박. 진짜요? 네. 접촉성 피부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종의 뭐 구리반지라든지 금속 목걸이, 뭐 벨트, 시계,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어떤 물질이 피부에 닿았을 때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이거든요. 그 식염수 팩이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접촉성 피부염이 있을 때는 혈관이 확장되게 되고 열감이 보통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차가운 식염수 팩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극도 줄여주고 열감도 식혀주고 혈관도 줄여주니까 굉장히 그 피부 진정에 효과가 좋죠. 집에서 피부가 막 순간적으로 예민했을 때 그렇죠. 그런 저렴한 식염수 팩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좋은 정보인데요? 차갑게 보관해놓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진정을 하려면. 그렇다고 얼음은 쓰지 마세요. 아, 얼음은 안 쓰고? 또 자극이 너무 심해가지고 혈관이 확 늘어나게 돼서 안면 홍조도 생길 수가 있고 혈관 확장증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와, 역시 전문가를 잘 모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문을 받아보니까 되게 황당한 질문도 많았고요. 많았죠. 되도록이면 좀 안정성이 입증된 기존 제품들 사용하시는 게 올바른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뷰티바이블 독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저는 다 풀렸거든요. 오늘 뷰티바이블의 브로코너 뷰티 카더라 진실 혹은 거짓!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이 바닥이 그래요. 주제가 바뀌겠죠? 언젠가는 또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이만 안녕! 선생님 안녕 해주세요, 저는. 안녕! 언제부턴가 많은 남자들의 이상형으로 탄력 있는 동안 여성을 지목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아름다워진다는 건 좀 슬픈 얘기 같지 않니? 탄력을 위한 너의 노력이 다른 사람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면 좋겠어. 어느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탄력 있는 모습에 반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올겨울엔 따뜻하게 보내길 바랄게. 여러분의 뷰티바이블 에디터 비로부터